안녕하세요, 트래블튜브. 오늘은 요즘 한국 여권만 들고 갔다 하면 입국 심사가 빨라지는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최근 다양한 국가에서 입국 심사를 할 때 한국 국적이 확인만 되면 빠르게 입국 심사를 해주거나 심지어는 라인을 아예 새로 빼서 입국 심사를 거의 안 받는 수준의 국가들이 생겨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경제 부국이거나 선진국들이 많은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일부 국가의 여행객들에게 특권을 줘서 입국 수속이 최대한 간단하고 빨라지도록 했습니다. 로마에 입국한 한 여행객은 입국하려고 줄을 섰는데 코리아를 확인하자마자 다른 줄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스마트 패스 시스템을 통해서 셀프로 여권을 스캔한 다음에 입국하게 된 것이죠. 이탈리아는 EU를 제외하고 단 14개국만 이와 같은 스마트 패스 여권 시스템을 사용하게 해줬습니다. 나라가 적어 그런지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입국하는 시간은 채 5분도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바이 공항도 마찬가지인데요. 두바이 공항은 여행객이 증가하고 공항 트래픽이 끊이지 않게 되자 이탈리아와 비슷한 이 게이트를 만듭니다. 두바이는 10초 내에 여권 통과 시간을 단축시킨다는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아시아에서는 한국, 싱가포르, 일본 등이 유일할 정도로 특권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영국 역시 이 패스포트 게이트를 시행했는데 유럽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한국, 미국을 포함 단 7개국만 선정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히드로같이 트래픽이 심한 공항에는 혼잡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입국에 애를 먹는데 한국인들은 앞으로 그저 한국 여권만 가지고 있으면 약 1시간 정도 입국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전 세계의 G2라고 불리우는 중국조차 유럽 각국을 방문할 때마다 비자가 필요해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무슨 기준에서 그렇게 한국의 대우를 받게 된 것인지 궁금증을 자아낸다고 하는데요. 우선 인천공항이 자동 출입국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상호간에 협력하기가 매우 용이하다는 것과 결정적으로 전 세계에서 이제는 객관적으로 한국을 아예 선진국으로 분류해버린다는 것이 또 하나의 의견입니다. 작년 실제 대한민국은 여권 파워에 있어서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 2위로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미국이 제시한 WTO 국가 분류에 따르면 OECD G20에 포함되는 동시에 고소득 국가와 세계 무역 비중 0.5% 이상인 나라에 해당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분류를 하기도 했습니다. IMF도 전 세계 선진국 10개 나라를 뽑았는데 미국을 비롯 한국도 10개국에 들어가 선진국으로 분류가 된 것이죠. 미국 다우존스와 S&P 같은 주가지수 산정기관도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해놓은 상황입니다. 단순히 공항에서 빨리 들어가는 것도 기분 좋은 일이지만 이와 같이 한국 자체에 대한 인식이 선진국 쪽으로 바뀌면 국가 자체에 더 좋은 일이라고 합니다. 선진국은 경제, 사회, 정치, 문화적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위상과 더불어 다양한 국가들이 한국을 신뢰하고 여러 가지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선호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여행 가시기 전에 해당 국에서 한국을 셀프 체크인 국가로 분류했는지 한 번쯤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상은 서서히 지쳐가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를 강타한 한류의 열기는 뜨겁기만 합니다. 이런 열기의 옆나라 일본은 이번에도 질투심을 느끼며 K-팝을 포함한 한류를 비하하기 바쁜데요. 자신들보다 못났다고 생각한 한국이 엄청나게 발전해 자신들을 뛰어넘고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니 더 배가 아플 겁니다. 참으로 치졸하기 그지없죠. 분명 일본도 2000년대 초반까지는 문화 강국으로 여겨져 왔던 나라이기에 그들이 쌓아온 문화를 즐기기만 하면 됐을 텐데 어쩌다 하루하루 한류를 질투하기에 바빠진 걸까요? 그 이유를 두고 우리 네티즌들은 일본 문화계의 정상인들은 해외로 다 탈주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 일본 문화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함께 알아볼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한류는 올만해서 온 거야. 나는 이전부터 좋아했었어. 그래서 드디어 왔구나 했다고. 이 발언을 한 주인공은 누굴까요? 2000년대 초반까지의 일본 문화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밴드의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바로 일본의 인기 밴드 라르크 앙시엘이죠. 그리고 저 발언은 라르크 앙시엘의 보컬 하이도가 한 것입니다. 하이도는 이전부터 한류에 대해 눈여겨보며 한국은 춤과 음악에 센스가 출중하다고 인식해왔습니다. 그리고 한류의 열기를 비판하기만 하는 일본인들에게 아시아에서 일본만 제외하고 모두 세계를 노리고 활동해. 그러니까 그만큼 연구를 해서 당연히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야 라며 한류를 막고 싶다면 무조건 돌려보낼 게 아니라 일본의 뮤지션과 대중의 성장이 필요해 라고 말하며 일본인들의 인식을 지적하기도 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이도는 일본에서 보기 드문 한일 관계에 대한 역사적 개념이 제대로 된 스타입니다. 2002년 내한 공연을 했을 당시 그는 자신의 팬클럽 홈페이지에 정말 일본인들 지독했구나, 미안해요 라고 한국 팬들에게 전했죠. 하이도는 내한 전 한국인들이 일본인들을 싫어한다고 생각해 역사와 조심해야 할 단어 등을 공부했는데 자신이 모르던 역사를 접하게 되자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일본의 역사 교육 과정은 굉장히 편파적이기 때문에 한일 관계에서 제대로 된 역사적 개념을 공부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게 일본인들은 평소 일본에서 내보내는 정보만을 접하기에 한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자신은 역사에 대해 확실히 알아두게 되어 다행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바른 인식이 강한 그는 현재 일본에서 나와 특별한 스케줄이 없는 이상 LA에 머물며 주거지를 옮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미쳤다. 미쳤다란 말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할 때 감탄사처럼 나오기도 하죠. 저 말도 그런 긍정적인 의미일까요? 땡! 전혀 아닙니다. 지난 4월 일본 한 프로그램에서 정말로 일본이 미쳤다고 비판하며 한 말입니다. 비판에 있어서 수용적이지 못한 일본에서 누가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그 주인공은 바로 일본의 인기 가수 각트인데요. 각트는 일본의 대표적인 비주얼 록 가수로 열정적이고 강렬한 퍼포먼스를 통해 총 1000만 장이 넘는 앨범을 판매하며 일본 록의 전설로 자리매김한 인물이죠. 그렇다면 일본은 미쳤다란 말은 어쩌다 나오게 됐을까요? 각트는 후지TV의 프로그램에 출연해 현재 코로나 상황에 대한 화상통화를 진행했습니다. 사회자가 일본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자 각트는 말을 가리지 않고 해도 되냐며 정부와 일본인들을 동시에 비판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당시엔 아베가 각 가정에 2장씩 배포한 아베노 마스크로 일본이 떠들썩했었는데요. 각트는 이에 대해 그런 리더를 뽑은 게 자신들이란 걸 알아야죠라며 자국민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애초에 리더를 뽑는 우리 자신들의 의식이 낮다는 뜻 아닌가요? 대체 학습 능력이 있는 건지 궁금해요라며 일본인 치고는 아주 강한 워딩으로 쐐기를 박아버렸습니다. 우리가 봤을 땐 틀린 말 하나 없이 시원한 사이다 발언이었죠. 또 각트 역시 하이도처럼 정당한 발언을 하는 것에 있어서 거침이 없는 인물입니다. 특히 그는 친한파의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그중 자신의 SNS에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올리며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자 한다. 우린 가족이야 라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각트도 현재는 일본을 나와 말레이시아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 중 방금까지 살펴본 각트와 하이도를 알고 있다면 이 인물 역시 알 거예요. 일본 락밴드의 전설 엑스제팬의 리더 요시키를 말이죠. 요시키는 강원도 산불재해의 1억 원 기부 등 한국의 여러 기부를 많이 한 친한파로 유명한 연예인입니다. 요시키도 각트처럼 코로나 사태와 관련된 방송을 진행했는데 당시 노벨의학상 수상자인 야마나타 교수를 초청해 코로나 분석 및 대응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야마나타 교수는 한국에 정말 머리를 숙여서라도 정보 교환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보였고 요시키도 이에 가감없이 정부를 비판하는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요시키도 현재 일본을 빠져나와 LA에 거주 중이죠.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하이도와 각트, 요시키 이 세 인물은 수십 년간 친분을 과시한 친구라고 해요. 그들은 일본 락계의 거물들이니만큼 이전부터 대중들의 반응을 신경 쓰지 않고 자신들의 소신 발언을 해왔는데 그 성향 탓인지 현재는 모두 일본에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일본의 문화 쪽은 그나마 영화계와 락계가 있어서 정부에 대한 비판의식이 깨어있다고 하는데요. 일본이 답답해 빠져나온 영화계의 거물에는 이 인물 역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일본을 떠나 미국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화에 너무 지쳤기 때문이죠. 올해 초 2020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분장상을 수상한 일본 출신 카즈히로가 고국의 반감을 강하게 드러내며 한 말로 유명하죠. 카즈히로는 시상식이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일본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미안하지만 나는 일본을 떠나 미국인이 됐다라며 일본에서는 꿈을 이루기 어려웠고 그곳의 문화가 싫어 미국에 왔다라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지난해 3월 일본 국적을 버리고 미국으로 귀화했죠. 이름도 카즈히로 츠지에서 카즈히로로 바꿨는데요. 카즈히로는 일본의 보수적이고 집단 중심의 문화가 자신의 예술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미국으로 건너갔고 더욱 다양한 경력을 쌓으며 실력으로 인정받아 특수분장의 대가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그는 개인적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일본 국적을 버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다라고 밝혔죠. 앞서 살짝 언급했듯이 일본은 비판에 있어 수용적이지 못한 나라입니다. 자신들에게 문제점이 생기면 개선하도록 노력하는 게 아니라 숨기려고 용을 쓰죠. 이번에도 대다수 일본 언론이 카즈히로가 2번째로 아카데미상을 수상했으며 지금은 일본을 떠나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짤막하게 전하는 데 그치며 일본을 비판한 카즈히로의 말을 숨기는 데 급급했습니다. 문화와 예술을 다루는 데 있어 중요한 비판의 문화가 형성되지 않은 일본에서 각 분야 거장들은 해외로 쏙쏙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럼 일본인들은 뭘 즐기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한국 문화를 즐기고 있습니다. 참 재밌지 않나요? 지난달 23일 작가 야쿠타 나오키는 자신의 SNS에 사랑의 불시착에 빠져서 죄송하다는 사과의 글을 남겼습니다. 각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드라마인데 사과까지 할 일인가 싶겠지만 야쿠타는 혐한 사상을 지닌 극우파 인사 중에서도 가장 악명이 높은 소설가이자 논객으로 한국인에 대한 극단적인 인종차별 발언도 서슴지 않죠. 한 지인이 그런 야쿠타에게 사랑의 불시착을 추천해주자 처음에는 쓰레기 같은 한국 드라마 따위를 왜 보냐고 화를 냈다고 하는데요. 속는 셈치고 한 번만 보라는 지인의 거듭된 추천에 넷플릭스를 통해 보는 거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처음 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쿠타는 사랑의 불시착의 설정이 황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느새 빠져버렸다며 한류에 빠져 죄송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한국 배우의 연기가 훌륭하다. 일본 드라마처럼 아이돌이나 아마추어들의 하계회 같은 구석이 없다며 억울하지만 이 점은 일본이 졌다고 시인해 K-드라마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은 일본 내 유명 인사들에게도 호평이 자자한데요. 배우 사사키 노조미, 원로 방송인 구로야나기 데츠코, 성우 치아키, 개그 듀오 트렌디 엔젤의 사이토 츠카사 등 많은 인물들이 사랑의 불시착의 팬임을 밝혔죠. 게다가 야구 선수 가지타니 다카유키, 이와사다 유타 등 스포츠 스타들도 사랑의 불시착에 빠져 있다고 말할 정도로 사랑의 불시착은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후지TV 시사 프로그램 도쿠타메는 사랑의 불시착의 인기 요인을 분석하는 보도를 15분이나 들여 방송했죠. 사실 일본은 문화 강국에서 순식간에 몰락한 게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점인 비판하는 문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분위기로 인해 문화계의 거물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갈라파고스화가 심화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전 세계를 매료시키는 한류를 접하면서 자격지심을 느끼고 좌절하는 동시에 즐기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영앤핸섬한 연예인들을 보면 부러움을 느끼다가도 그 매력에 헤어나올 수 없게 되는 모습과 비슷하죠. 일본이 이렇게 문화에 있어 몰락하는 동안 한류는 더욱 막강해져 이미 수많은 나라에서 인정하는 문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머지않은 미래에 전 세계 문화와 트렌드를 이끄는 문화 선도국으로 우뚝 서게 될 겁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우리의 주식이 밥 먹듯 올라 지금 다운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10만 원을 드립니다. 투자 성향에 맞춰 추천되는 마스터 종목이 급등하지 않을 땐 100% 환불. 무료로 내일의 급등 종목 1개만 열람해보세요. 밥 먹듯이 오르는 주식 일식 어플 올라. 지금 다운받으세요.